보통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기장을 업체를 한 30개 정도 맡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저렴하게 가버린다고 하면은 때문에 이제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기장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세무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고정비 나가는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쵸. 그럼 기장료를 좀 저렴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다들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세무 대리인이 진짜 가장 중요한 만큼 또 선택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될까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통 사장님들이 기장료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비교하시잖아요, 사장님들. 저쪽 이제 같은 업계 너는 기장료 얼마 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기장료 중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세무대리인이 지나치게 높은 이제 기장료를 요구를 하면은 그런 곳은 당연히 지양해야 되는 게 맞고, 반면에 너무 이제 저렴한 기장료를 제시한다 이러면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렴하면 또 부실 기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기장을 업체를 한 30개 정도 맡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저렴하게 가버린다고 하면은 그 실비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한 직원이 뭐 50개, 뭐 많게는 70개 이렇게 감당하게 돼요. 네. 100개를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 데는 사실은 이제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오히려 기장료가 얼마냐 이런 것보다는 기장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꼼꼼하게 관리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무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디는 뭐 지원금도 받아주고 노사 문제까지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광고를 많이 봤어요. 인터넷에 세무 대리라고만 쳐봐도 엄청 많거든요. 이제 노사 문제도 해결해준다, 지원금도 받아준다, 되게 많은데 이걸 보면서 저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요즘의 트렌드인가? 아니면은 우리도 이거에 맞춰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해서 실제로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그래서 직원분들에게 지원금 관련된 것도 교육도 한번 해보고,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지원금이나 뭐 법인 등기나 아니면은 뭐 노사 문제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일반 거래처 뭐 사장님들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접해봤다 뿐이지 사실 그거를 저희는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딱 알아들으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피자집 사장인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김치찌개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김치찌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김치찌개 만들어서 파는 순간 그 집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둘 다 맛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두 가지 다 이렇게 집중은 할 수는 없고, 저희는 그냥 열심히 저희의 이제 본업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장료를 내시더라도 저희는 더 세무적으로 더 많이 집중을 하고 더 많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법을 잘 아는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이고요. 특정 분야만 하는 그런 세무사님이 아니시라면 대부분의 세무사님이 이제 세법에 능숙하죠. 물론 이제 세법도 이제 자주 바뀌고 막 그러지만은 저희 이제 세무사회에서 이제 최신 정보를 이제 계속 제공해주고 있고, 또 저희 업계 네트워킹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심이 있고 또 열정이 있으신 이제 세무사님이시라면 금방금방 업데이트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자격사가 운영하는 그런 세무사 사무실이 아닌지를 이제 판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가 세무사가 이제 명의 대여를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실제로 그 사무실에 세무사가 없거나 또는 이제 있어도 이제 구석에 이제 조그만 이제 책상에 이렇게 잠깐 이제 자리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세무사와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혹시 이런 명의 대여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제가 그 사무실을 찾아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실제로 세무사와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외에도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세무사랑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저도 들었는데 요 근래에서는 되게 소통하는 방법이 많아져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안 그러신 분들도 물론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내가 뭐 내 세금이지 일이잖아요. 내 세금이고 이게 잘못 관리를 하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기 때문에 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에 한 번쯤은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가셔서 그
그 세무사의 어떠한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사무실의 분위기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다 부합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사무실로.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장료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동 이체로 계속 빠져나가는 사무실이 많거든요. 빠져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받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많은 걸 하고 계세요. 많은 걸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월별 아니면은 뭐 분기별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식으로 이제 해주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뭐 물론 저희도 그렇고, 그런 곳을 좀 찾으시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유익할 것 같고요. 사업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도 그런 이제 중간에 사업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사무실을 고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친절함이나 인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세무대리인을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저희한테 이제 그렇죠. 연락을 주신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야 네. 뭐 사실 합리적인 기장료에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대표님들 고객 이제 한 분 한 분과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소통 이제 창구를 통해서 이제 직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도 이제 편하게 이제 연락을 주실 수 있도록 이제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으니까 세무대리 이제 필요하시다 하시면 이제 더보기에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